그렇다면 현재 모습 속에서 AI 자체는 완전히 끊어지고 없어졌느냐?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34년도까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마켓 사이즈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죠. 638빌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 서도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좀 더 보죠. 지금 이 동영상은 월랜드 킴이라고 해서 상당히 AI 관련해서 상당히 파워 블로그예요. 저기 유튜버죠. 자, 이 사람의 얘기를 보면은 앞으로 향후 AI 관련해서 마켓 세어를 연도별로 이렇게 도표로 표시하는 걸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은 보면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683 빌리언. 그리고 2030년이 1807 US 달러로 빌리언. 그리고 그야말로 2034년이 되면은 엄청나죠. 자, 이렇게 AI의 앞으로 그 성장세를 제시하면서 AI는 이제 시작이다. 자, 이런 얘기가 시장에 팽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AI 조정 때 기회다 매수 막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 다 그러죠. 제가 어제 그젠가 축구장에서 우리 그 중딩팀 중에서 내가 귀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양부지도 엔비디아 있어요 그러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있대 자기도. 자기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야 그거 고점인 것 같다. 그 팔아라 아버지한테 팔아 그러라 그러니까 아니래요. 고점 아니래. 한 달 후에 두고 보지요 저랑. 야 걔가 그럴 정도더라고. 그런데 웃기는 거 걔가 제가 증권 관련해서 방송도 하고 나름 성공한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아주 멋진 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랑부지로. 축구면 축구 쉽게 얘기해서 운동이면 운동. 와 그런 친구예요. 저를. 상당히 저를 높이 보는 친구거든요. 그런데도 주식 관련해서는 제 얘기를 안 듣는 것이죠. 주식이니까. 제가 방송까지 한다는 걸 제가 언젠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한 달 후면 봅시다. 중학생이. 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의도 아니고 제 친구가 저한테 주식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만큼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전문가란 사람들 주식 증권 관련해서 그거를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로 본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야. 세상에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중학교 2학년 놈이 한 달 후에 보자고. 물론 뭐 한 달 후에 그 친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그 방송도 하고 제 인생선을 했다고 그러죠. 엔비디아는 지금 글로벌 주식 이끌고 있는 총 대장이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과거도 인터넷 버블을 이끌 때 총 대장이 시스코 시스템스였어요. 시스코 시스템스는 인터넷 관련해서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담당하는 회사였고요. 그 종목이 그야말로 당시에 인터넷 버블장을 이끌었어요. 총 대장으로서. 그 대장 역시나 한 방에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시스코 시스템스가 죽을 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2000년 9월 무렵이었어요. 2000년 9월. 2001년도 안 됐었어요. 아직 안 됐었어요. 2000년 7월에서 9월 무렵. 아마 차트 보면 나올 겁니다. 그 역시나 한 방에 안 죽고 헤드앤솔더를 주봉상에서 확실히 보이고 결국 꺾이면서 이 시스코 시스템스가 꺾이는 무렵과 시스코 대장이 꺾이는 무렵과 금리 인하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죠.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닷컴 버블 때도 금리 인하는 결국 하락장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죠. 이거는 한번 금리 인하랑 시스코 시스템스랑 금리 인하 연준의 그진 금리랑 이렇게 보시면 아마 명백하게 나올 거예요. 시스코 시스템도 장기간의 상승 대파동을 마무리하고 폭락을 시작하는데 하필 금리도 기준금리도 그때 같이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립니까? 정확하게 2003년 무렵까지 내리죠. 몇 포인트까지? 1포인트까지. 당시 1포인트까지 내려요. 자, 그래서 2003년, 2004년 이 무렵부터 이제 금리를 내렸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2004년, 5년 그 무렵 2004년 4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다시 또 금리를 올리면서 대상승이 시작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금리를 또 내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죠. 이게 그 그림으로 제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번 그 그림 관련해서는 보여드렸고, 지난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대충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사실 어제 2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주식이라는 것이 참 이 하방도 기회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맞다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제 판단이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지금 시장은 어려운 측면이 뭐냐 한편으로는 도대체 서학개미들이 일본 역시나 마찬가지고 한국 역시나 마찬가지,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이 규모가 미국으로 이 규모가 아마도 선수들 거의 예측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연준마저도 와 정말 이 정도야. 야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방향을 바꿔버렸지 않나. 응? 중간에 이 엄청난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서학개미를 굳이 여기서 막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는 좀 물꼬를 터주고 이왕 여기서 더군다나 미 대선까지 있는데 애나 모르겠다 여기서 그냥 더 가버리자. 해서 방향을 틀어버리지 않았나.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어쨌든 그 측정할 수 없는 서학개미가 지금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제가 방송을 한다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엄청난 서학개미들이 지금 엔비디아를 사주고 있잖아. 이 얘기는 이 엄청난 이 얘기, 이 수들은 제 얘기가 만약에 맞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고점 찍고 앞으로 폭락한다면 그 엄청난 수는요. 또한 주가는 그렇게 올렸지만 반대로 이거는 폭락할 때는요. 이게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가 되거든요. 이제는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제 얘기가 맞다면 역대급 폭락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만큼 물린 사람들은 불량 매물대가 되는 거죠. 악성 매물대가. 역대급의 악성 매물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동안은 이게 증시 버블에 일조를 했지만 엄청난 역할을 해줬지만 이렇게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는. 자, 그래서 저 역시나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지금 역대급 이 버블이 터지고 역대급 버블이 터지면서 만약에 폭락적이 온다면 역대급 폭락이잖아. 그리고 제 얘기대로 7월달 저는 고점을 찍었다. 모든 정황상. 자,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저도 일생일대 진검승부를 펼칠만 하죠. 이 자리가. 왜냐? 이런 기회는 제 평생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어제. 이 부분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볼 게 아니라 이거를 투자로.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인버스 사면서는 계속 제가 손해를 봤지만 계속해서 올라버려서 제 생각만큼
그런 세상에 안 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데 저는 나스닥에서 그동안 2번 했거든요. 2번 연속 저는 뭐 물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승리했어요. 이번이 만약 하면은 제가 3번째예요. 저번에 할라다 제가 칼 뺐어요. 칼 갈다가 제가 뺀 적이 있었거든요. 할라다 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번이 만약에 한다면 3번째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종목도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차피 뭐 나스닥보다도 어차피 제 논리대로 한다면 엔비디아가 대장이잖아. 그러면 엔비디아에 집중하면 되잖아. 아주 좋게도 미국에 보면 NVDQ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폭락할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딱 찍고 ETF 상품이 있어요. 인버스, 엔비디아 인버스. 그걸 NVDQ라고 그래요. 곱하기 2짜리예요. 3짜리는 없더라고요. 자, 요거 찍고 공공일척에 승부하며 기다리면 되잖아. 자,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는요. 사실 어차피 방송 이제 제가 이제 확정을 하면서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전율까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야,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라니까. 그래서 그걸 뭐 구경만 할 게 아니라 투자자 전략가로서도 이거는 일생일대 그 키울 수 있잖아. 다시 올 수 없는 이런 역대급 버블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역대급 수급이 언제 있었어요? 이거는 반대로 바뀐다면 그야말로 악성 매물이 될 수 있으니까 폭락을 또 부채질할 수 있는 거죠. 무게가 되는 거죠. 무게가. 엔비디아로만 말한다고 그러면 지난 7월부터 8월, 9월 지금까지 이 매물대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68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규모죠. 이게 만약에 매물대로 작용한다. 제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고점을 찍었다는 전제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저 역시나 그냥 구경만 할 게 아니라 MVDQ를 아예 그냥 우리 식구들 저도 매수하면서 매수를 선언해버려. 그냥 매수를 선언해버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장고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방송을 하려다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방송이잖아.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고 NVDQ를 매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더 점검을 하자. 좀 더 공부를 하자.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선언을 못하고 공부를 시작한 것은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과거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 중요한 시점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구나 다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 할 때 9만 원대. 누구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삼성전자를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그런 종목 안 하잖아.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안 하잖아요. 제가 이길 수 있는 종목만 해온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당시 삼성전자 공부하면서 제가 2시간이면 끝냈다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대충 알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분석을 할 때 삼성전자는 한글이잖아. 그러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많죠. 그런 사례가 최근에 뭐 그전에 신라젠, 뭐 위메이드 그런 종목 있을 때마다 저는 제가 최근에 관련해서 카카오만 제가 예입니다. 카카오만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석도 안 하고 저는 뭐 그 종목이 고점을 찍었는지 뭐 더 매수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그런데 그 나머지 종목 저는 에코프로도 다 알았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도 제가 박순혁이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저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심지어는 저는 박순혁이 책까지 읽었으니까 제가 돈으로 사지는 않았지만 그냥 저는 뭐 책 뭐 한 권 정도는 1시간이면 독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쳐가듯 봤어요. 그런데 뭐 내용 뻔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프로에서 그 주장했던 박순혁이 주장과는 정반대 주장을 했잖아. 박순혁이 한마디로 뭐 LFP 뭐 그건 뭐 그거 쓰레기다.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LFP가 이긴다 이 새끼들아. 두고 봐라. 자, 결국은 막 그런 것 때문에 에코프로가 시장 박순혁의 그런 엄청난 그런 수급 몰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장도 나쁜 것도 아닌데. 자, 이럴 때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제가 분석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 중에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판단은 제가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공매도 세력들이 에코프로를 타켓으로 삼아서 그냥 공매도 비율이 그 유통주식수가 그 종목이 한 1,8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공매도 잔량이 유통주식수 대비 그때 공매도 잔량이 160만 주였잖아. 160만 주에서 170만 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유통주식수 대비 거의 9%잖아. 9%잖아. 공매도 잔량이 공매도를 친 량이 이거는 기관이 사실은 만만한 애들 절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종목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가장 확실한 지표가 있는 게 공매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관이 공매도 친다는 것은 기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신한증권에서 공매도 쳤잖아요. 그러면 신한증권의 어떤 직원이 쳤겠죠. 그렇지만 그건 개인의 신분이 친 게 아닙니다. 신한증권이라는 집단 지성이 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침 회의에 결정해서 그럼 박 팀장 공매도 주세요 하고 친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그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친 것은 사실 그 굉장히 이 기관 애들이 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실력이 태반이 없지만 그러지만 그 중에 정말 빗발치는 애들도 있어요. 이 빗발치는 애들이 어쩌면 그 기관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의 맨 위에 있는 애들이잖아. 걔가 결정해서 허가를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기관하고 개개의 기관이 뭐 어디 증권사 나와서 얘기한 것은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개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새끼는 또 병신 새끼일 수도 있고 똑똑한 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이 어떤 신한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에서 공매도를 쳤다. 이거는 저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매도 추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세력들이 확신하고 있더라고. 물론 개미들이나 박순혁이는 공매도 세력들 막 요구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공매도 세력들 역시나 한국의 2차 전지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보고 있구나. 확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역시나 이거는 저한테 에코프로를 제가 확신성 그런 글을 올렸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됐죠. 돌이켜보면. 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박 단장님 그러면 엔비디아 공매도에 관해서도 한번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지표일 거 아닙니까? 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MVDQ 매수하자 인버스 자 고발 2짜리 자 하방 배팅하자 자 그렇게 하려다가 제가 어제 따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이제 오늘 이제 도달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오늘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루 정도 걸렸네요. 저한테도 그동안 저도 나름의 하루 동안 이 자료 저 자료 점검하면서 장고의 고민 끝에 오늘 이렇게 났습니다. 어쨌든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공매도 쪽에 관해서는 첫 번째 기업이 중요하잖아요. 그 전에 제가 기업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뭐 삼성전자든 뭐 이메일이든 뭐 신라제이든 에코프로든 그때마다 제가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제가 고점을 딱 찍을 때 딱 고점이었잖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렇듯이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저는 고점, 그리고 과거에 비춰봤을 때 어떤 종목에 관해서, 어떤 대상에 관해서, 어떤 개미들이 이렇게 버블, 특히 버블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런 포모에 의해서, 집단 관계에 의해서 이런 종목들은 특히 제가 잘 맞췄잖아요. 자, 이것도 엔비디아도 비슷한 종목이잖아. 자, 그런데 카카오 말고는 그런데 기존의 한국 주식들은 일단 제가 한국어가 되고 그리고 자료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다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업황도 분석도 쉬웠고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거는 첫 번째 어제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 엔비디아는 잘 모르잖아 솔직히. 야, 씨 진짜 들어가서 제가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영어가 안 돼, 영어가. 이 영어, 여러분도 한번 그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공부 한번 해봐요. 이거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런다고 해서 이거 사전 찾고 하기 참 그렇잖아. 이 어떤 단어를 내가 이렇게 잡아내. 예를 들면, 공매도, 숏, 뭐, 숏, 가만히 있어. 어, 숏, 공매도 잔량, 요거를 숏, 인텔리 뭐라 그래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까먹잖아. 응? 이런 언어들도 내가 사실 다 사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야, 참 자료도 없고 참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 국내 기업들하고 확실히 틀리더라고. 두 번째 업황이죠, 역시.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써도 보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제가 쓰잖아, 저도 스마트폰. 저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저는 뭐, 직구에 처박혀서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AI를 사실 쓴 적이 거의 없어요. AI에 대해서 저도 사실 몰라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것만 제가 그러면 기업이라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또 자료도 제가 접근 자체가 제가 에코프로 같은 건 자체가 쉬운데 이거는 정말 상당히 좀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더군다나 업황도 AI에 관해서도 저는 물론 뭐 이렇게 이거는 제가 예상하는 건 아니잖아. 예상하고 그친 거 정도라면 이건 직접 투자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주식을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목숨 걸고 뭐 주식과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제가 그런 주관입니다. 저는 주식도 기다리다 보면 어떤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금융사학에 그야말로 제가 말하는 그야말로 엔비디아 폭락 오고 그리고 엔비디아 폭락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급의 대공황급 그런 폭락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뭔가 금리 인하도 쌓이고 이제 누적 효과가 나타나서 어느 정도 이게 금리 인하를 한 번에 두 번에 어느 정도 금리 하단으로 말하면 한 1%까지 또는 2%까지 내려갔을 때 어떤 그 지점이면은 이럴 경우는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배팅이거든요. 눈 감고 배팅이거든요. 자, 이런 시절이 있어요. 금융에서는. 저는 그런 시절 말고는 주식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절만 올인해서, 그걸 기회로 삼아서, 풀 배팅해서 돈을 벌어가는 게임. 저는 이걸 주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는 엔비디아 물론 제 선언은 폭락한다. 제 인생 선언을 했지만 중요한 건 배팅과 연결시킨다 그런 관점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저는 여기까지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100% 확신이 저도 못하는 거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한번 해버릴까? 라고 했던 거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저는, 이 주식 시장 그 자체를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냥 예상은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불확실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그래요. 저번에 뭐 서재영 씨 같은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이 친구도 지금 유명한 사람인데 매수하고 있잖아. 매수 선언하고 있잖아. 그런데 설사 이 양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들 수도 있고요. 더 엔비디아 올라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월가의 그 투자 전략가들도 사실은 서학개미들의 그 측정할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자기들도 다 틀려본 거잖아. 그만큼 지금 해외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이렇게 가져온 것도 보세요. 아니 딱 여러분 누가 보세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보면 아닌가 2024년이 맨 이제 시작이잖아. 여기에 이 군중들이 여기에 만약에 휩쓸려 간다면 야 이걸 참 정말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상황에서 이거를 꺾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트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고 드린 거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제까지는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NVDQ 매수 방송을 잘 하려 했거든요. 그러다가 몇 가지만 한번 더 점검해보자 하면서 공부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공매도치예요. 공매도치. 아쉽게도 이 공매도를 제가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170만 주 유통이익수 1,800만 주 대비해서 170만 주는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 정도면 이거는 이 공매도 추이상 거의 피크점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역대 사례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은 시스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당시 공매도 유통 주익수 대비 전체 공매도량이 5% 정도 됐어요. 제 기억에 5%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엔비디아 공매도가 유통주식 대비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자료를 제가 같이 못 띄워줘서 제가 유감입니다. 나중에 제가 케이스 한번 띄워드릴게요. 엔비디아는 워낙 이 종목이 그동안에 분할을 많이 해서 공매도 잔량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프로테지로 보면 아직 2%에 머물고 있더라고. 2% 정도 지금. 그래서 제가 한 4에서 5%만 정도 되면은 제가 NVDQ를 과감히 매수를 선언해 버리겠는데 공매도 추이만 봤을 때는 아직 미국의 기관 세력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물론 공매도가 2% 정도 되면 적은 수는 아니죠. 많죠. 그렇지만 프로테지로 상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과거의 시스템스 그 무렵의 시스템스 물론 그 시스코 시스템스도 2000년 9월 달에부터 폭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긴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도 시스코 시스템스를 계급 품은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 시작이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시점도 그렇잖아. 2000년이면 시작이었죠. 지금까지 인터넷은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 응? 장비 팔리고 있었고 그동안에도 시스코 시스템스는 계속해서 장비가 팔렸잖아요. 그런데도 주가는 그 당시 가격을 회복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응?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엔비디아를 계급 품은 사람들의 이런 차트 아마도 2000년 그 무렵에도 인터넷 향후
인터넷 뭐 매출, 시스코 시스템스의 장비 판매량 증가 추이하면서 아마 이런 막대 그래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큼 제가 이 자료는 제가 뽑아내지 못하겠어요. 제가 찾아볼라 해도.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항상 금요일에 누구나 그러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런 일은 이게 비단 엔비디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과거에도 이런 일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겁먹을 것은 없어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 예? 그렇게 겁먹을 거는 없어. 뭐 막말로 해서 제가 그야말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애나 모르다 누가 야 그냥 찍읍시다 우리 NVDQ 그냥 매수해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돼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을 지금까지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방송하는 순간도. 그렇지만 결론은 공매도 추이가 생각보다 좀 낮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의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100% 맞은 것도 아니더라고. 예를 들면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공매도가 엄청나게 과거 5%가 넘었었어요. 3년 전에. 그런데 공매도 세력들 다 파산당했잖아.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 세력들이 다 파산당했다니까. 에코프로 공매도 세력들은 파산 안 당하고 이겼잖아. 그렇지만 테슬라는 졌어요. 2년 전에. 5%가 넘었는데 총 유통 뉴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졌거든요. 이 공매도 세력들은 장난 아닌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졌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런 공매도 세력들. 그래서 심지어 연준마저도 그 물밀듯이 들어오는 서학개미들의 수를 예측을 못해서 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과거에 제가 옛날에 제가 떡집 사장님 얘기했잖아. 옛날에 떡집 사장님 그 와이프가 알고 보니까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부인이더라고. 그런데 증권사 지점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더라고. 자기 남편이. 내가 창피해서 얘기 못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숙대 나왔더라고. 알고 보니까 똑똑한 여자더라고. 굉장히 스마트한 여자더라고요. 저랑 얘기가 어떻게 잘 통해서 주식 얘기를 하게 된 적이 있어. 그때가 2012년도 얘기입니다. 짧게. 자, 그럴 때 저한테 뭐라 하냐.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도대체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자기를 감동 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박순 씨 얘기를 들으면 자기를 감동을 시킨대요. 확실히 다르대요, 저한테. 그때 제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순 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당시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식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기억나서 주식이라는 것은요. 누가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누가 이름을 불러주는 게임이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측에 있든가 돈을 따기 위해서는 아니면 앞으로 이름을 불러줄 만한 종목을 미리서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매우 감동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요 주식도 어떤 사람들은 막 수학적, 산술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잣대를 하잖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맞을 때도 있어요. 데이터 보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어디를 범하기 쉬워요. 오히려 저같이요. 저는 반대로 그렇게 산술적, 막 수학적, 경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뭔가 인간의 어떤 심리, 인간을 파고들잖아. 인간. 그 얘기도 그거죠. 누가 이름을 불러할 게임도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주식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파고드는 어떤 이런 양반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고점이다 막 이런 얘기들 기존에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 제가 사실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떡집에 했던 그 양반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저한테 결론은 제 남편 얘기는 안 듣고 제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런데 웃기는 거 자기 남편이 서울대 경제학과 그 당시만 해도 증권맨들이 대우증권 지점장까지 하다가 나와서 전업투자 5년째인데 싹 다 말아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떡집까지 하게 됐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창피하니까 얘기 안 하다가 어떤 게 주식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나중에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니까.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우리 남편이요 지혜면 출신이요 이런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하더라니까. 참고 삼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어쨌든 간에 저의 분석 툴이 보면은 뭐 수학적이지도 않고 경제학적이지도 않지만 이런 변곡점에서는 유달리 제가 강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얘기도 만만치는 않은데 제 분석이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배팅과 관련해서는 저는 못하겠다. 왜냐? 바로 그런 이유죠. 저 역시나 천문학적인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수는 지금도 저도 이 부분은 의외라고 봐요. 의외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공매도에서 한 5% 정도만 저한테 확신을 줬으면 제가 이거는 그야말로 그건 지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맞았어요, 기존에. 그런데 테슬라에서는 틀렸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종목을 인버스를 매수 배팅은 어렵다. 이 얘기는 엔비디아가 제 예측이 저는 물론 90% 이상 맞다고 생각하지만 5%, 95% 맞다고 생각하지만 5% 정도는 오를 수도 있다. 여기서 그거는 어마어마한 서학개미 수를 저도 지금 아직도 저도 이거는 수수께끼 같다. 이런 얘기, 이런 방송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 뭐 역시나 뭐 제가 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깔끔한 방송이 뭐 그렇게 뭐 썩 만족 제가 해놓고도 그렇게 보내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아주 깔끔하게는 제가 못했지만 그런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사실 이 방송이 그렇게 절대 쉬운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지금의 대장인데 이렇게까지 딱 찍어서 자 끝! 자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방송이에요. 그런 어떤 이해가 있었으면 하면서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